이 뒤에 보이시는 곳이 충남대학교 병원입니다. 이쪽에 보면 대로변이에요. 차가 굉장히 많이 지나다닙니다. 근데 이 대로변 바로 앞에 있는 토지인데 또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라서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 중에 하나인데 지금 또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뒤에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1,19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시끄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건이 지금 현재 도로변이랑 되게 가까이 있어요. 지금 이 뒤에 있는 물건입니다. 1층에 CU가 있고요, 2층에 이제 사무실인데 청각사라는 지금 뭐 사주 장명 해주는 상가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2층,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층 같은 경우에 사무소 또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명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또 붙어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뒤에 보이시는 곳 있죠? 이 뒤에 보이시는 곳이 충남대학교 병원입니다. 이쪽에 보면 대로변이에요. 차가 굉장히 많이 지나다닙니다. 근데 이 대로변 바로 앞에 있는 토지인데 또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라서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 중에 하나인데 지금 또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뒤에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도 뭘 짓는지 제가 건축 허가 표지판이 적혀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가구 상가주택입니다. 제가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평당 1,0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약 한 250평에서 한 300평 정도 돼 보이거든요. 그 정도 규모로 지금 상가주택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 신축한 부분이 만약에 거래가 된다면 이 물건 또한 가치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건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물건을 왔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 조회수가 좀 낮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안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럴 때 더 기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왔습니다. 1층에 CU가 있는데 활발하게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신고 내역을 보니까 5천에 240만 원에 지금 상가를 이용하고 계시고 별도의 배당 요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배당 요구 신청하게 되면 나가셔야 되거든요. 나가시지 않고 그대로 가게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봤었을 때는 특별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 물건의 연식이 21년도 8월 12일 날 준공된 물건이라 약 4년밖에 되지 않은 준신축급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1대, 2대, 3대가 지금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우편함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우편함이랑은 조금 다르죠. 여기에 이제 무인 택배로 같이 이용하고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지하 1층이 있고요. 지하 1층이 이제 CU입니다. 여기가 지하인가요? 누가 봐도 지상이잖아요. 요즘 이제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하가 1층이 됐고요. 근데 1층인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상가, CU가 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층 101호가 있습니다. 101호가 아까 그 사주 보는 그 상가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 201호부터 205호,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도 301호부터 305호, 4층 같은 경우는 401호부터 405호, 그리고 5층 같은 경우에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수익화를 최대한 꾸겨넣고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킨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층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층입니다. 내부는 괜찮습니다.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이쪽 보시면 계단 밑에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뭐 마감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일은 다 잘 붙어 있고 뭐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이지 않고요. 뭐 곳곳에 위에 좀 거미줄이 좀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도 크고 건물도 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제 5층입니다. 여기가 보면 이제 애터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자료상으로 봤었을 때 소유자로 나와 있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뭐 사무실로 이용 중인 건지 아니면 뭐 주거용으로 이용 중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붙여놓고 거주할 수도 있죠. 또 사업장도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 애터미로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배당 신청이라든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어요. 그냥 요것만 붙어 있습니다. 페이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는 501호로 한개 호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옥상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타일은 전체적으로 시공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타일을 치면 통통통 소리가 나는데 통통통 소리가 안 나요. 빈 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시공 자체는 굉장히 지금 잘한 것 같고 근데 여기 보세요. 계단 여기 보이시죠? 위에 여기가 지금 누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얗게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누수기가 지금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누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전부 다 누수가 되어 있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위에서 이렇게 새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위에서 새는 것 같지는 않고 옆에 측면 쪽에서 물이 좀 새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물을 먹은 것 같아요. 위에는 지금 전혀 자국이 없거든요. 그럼 딱 보면 이 틈새 주변에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는 지금 방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거뭇거뭇하면서 약간 이렇게 가 있는 거,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런 검은색 있죠. 이런 것까지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실 방수할 때 조금 올렸거든요. 전부 다 원래 올리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는데, 여기까지는 크게 방수나 이런 문제들은 없는 것 같고요. 역시나 이쪽 라인에서 새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라인 자체가 이쪽에서 새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천장에 있었으면 천장에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을 들어올 틈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다 찢어졌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다 찢어졌습니다. 여긴 더 심하네요. 아마 이쪽 라인에서 물이 계속 스며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지금 다 떨어졌죠. 이 밑에 라인으로 해서 좀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올라와 보니까 좋네요. 뒤에 이제 초등학교가 보이는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축 건물, 그 다음에 이쪽 건너편에는 충남대 병원이 있고, 와, 이거 무슨 그림 같아요. 이게 또 가을이라서 그런지 단풍도 들죠. 또 이게 절도 있나 봐요. 뭔가 뷰가 되게 그림 같은 뷰입니다. 그래서 입지도 굉장히 괜찮다. 다만 여기 틈새로 해서 물이 들어갔던 부분들 때문에 물을 먹고 아마 밑에까지도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4층으로 한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쪽 라인도 지금 누수입니다. 누수. 전체적으로 이 바닥 돌이 있죠. 돌이 젖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지금 젖어 있거든요. 이거는 또 외벽 쪽에서 또 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4층입니다. 여기도 보면 계단이 어때요? 바닷물을 끼얹은 것 같이 되게 소금기가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경계선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젖어 있진 않고 아까 위에 좀 누수했던 곳 있죠. 거기 제가 만져봤거든요. 만져보니까 지금 다 건조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내부 배관에서 물을 사용을 해서 새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지금 새고 있다는 흔적이기 때문에 외벽 방수와 그다음에 옥상 방수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층 같은 경우는요, 401호, 그 다음에 402호, 403호, 404호, 405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도가 되게 좁지 않고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 호실이 전부 다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2층, 1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거 중간에 있네요. 보일러실이. 또 이런 건 또 처음 봤어요. 원래 보일러실이 여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이제 방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5층에서 4층 내려오는 계단이거든요. 이쪽 라인으로도 지금 누수가 있죠. 아까 지금 젖어 있었던 그 계단 쪽입니다. 이쪽에 누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는 3층입니다. 3층도 마찬가지로 301호부터 305호까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천장에 뭐 누수가 흔적이 있다든지 타일이 깨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위에 누수 말고는 타일 깨진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타일 깨진 것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제 계단 밑에 이런 곳들로 봤었을 때는 흔적이 없어요. 저기 위에서부터 내려온 흔적 말고는 현재 없습니다. 3층도 5개 호실로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2층입니다. 2층 같은 경우도 201호, 그 다음에 202호, 203호, 204호, 205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5룸으로 5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층, 3층, 2층 다 동일하게 15가구로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청각사라고 해서 아까 사주 보는 상가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영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나 타일이 깨졌거나 누수에 대한 흔적은 없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면 이쪽에 또 다른 주차 공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 저기 CU 앞에입니다. 이쪽이 이제 대학병원이고요. 이쪽으로 해서 쭉 올라오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주차 공간이 별도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 대수도 지금 건축물 대장상이랑 다 일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쪽에도 누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일단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고 여기 뭐 찍혀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에 보면 판넬이 하나 있는데 아마 이 공간은 위반인데 창고 형태로 해서 판넬을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철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내외로도 충분히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위반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와, 대박. 기왕이면 좀 같이 매입해서 지었으면 더 좋았을 법 했는데 완전 폐가네요. 일단 주차장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화단도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혹시 1층 상가 쓰세요? 1층에는 뭐 물 새거나 이런 건 없으시죠? 여기도 보니까 물이 좀 많이 새더라고요. 위에 이제 4층 쪽에 4층하고 여기가 텐트인데 내가 새갖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4층하고 거기 송보던데 그 송보가 나는데 우리 집은 안 되던데 이제. 여기 이제 소유자분이 맨 꼭대기 사셨죠? 그분은 지금 여기 거주하세요? 지금 소유자분? 사람을 지금 가만 놔두겠어요? 계속 여기 계실 계획은 있으세요? 원래는 이게 10년 계약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보증금을 높게 하셨구나. 그게 아주 계획적이다 그때 많이 받은 거야 그거. 우리는 또 그것도 모르고 또 1년치를 지었지 할 때. 그럼 말없이 받아가고 가버리고. 주차장에서 좀 이야기하다가 1층에 이제 상가 임차인 분이 오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마음이
무겁네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경매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또 구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경매에 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하게 되면 일단 이쪽 측면에 지금 크랙이 좀 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쪽 라인으로 새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좀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쪽에 이제 도시가스를 쭉 보게 되면 많습니다. 지금 한 3개 호실 정도가 잠겨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4 타경 8997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5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1층에 CU가 있었고 2층에 이제 절이 있었고요. 5층에 애터미 사무소가 있었죠. 2층, 3층, 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137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300평, 감정가는 28억 4,200만 원입니다. 근데 현재 한 번 유찰돼서 19억 8,9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회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30% 저감된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가구 구성을 좀 설명드리면요, 지하 1층에 CU가 있었고요, 1층에 이제 절, 그리고 2층, 3층, 4층은 각 층마다 1.5룸 5개 호실씩 있었고요. 5층 같은 경우에는 애텀이라고 해서 주인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머님이랑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딱 5층에 애텀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누가 봐도 주인 세대처럼 썼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소유자 분께서 예전에 그 주인 세대에서 거주를 하셨답니다. 근데 지금은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총 18개 호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건의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요, 별도의 위반 내역이 등재가 된 내역도 없고요. 실제로 위반이 될 만한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주차장에 아까 그런 판넬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 외에는 특별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구 구성도 다 동일하게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1년 8월 12일 날 준공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위치를 좀 설명해드리면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충남대학병원 있습니다. 충남대학병원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바로 있고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가 있고요. 야구장이죠. 중앙로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역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성심당이 있죠. 그래서 이 물건은 충남대학교 병원, 가톨릭 성모병원까지 해서 굉장히 좀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로변에 코너 건물이고 건너편에는 평당 1,000만 원의 거래가 돼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1년 8월 27일 대전 서부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받으면 전부 다 소멸되고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물건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 물건을 좀 보게 되면 지금 보증금 신고된 금액이 18억 6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 지금 신청한 금액이 약 15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금액만 합쳐도 지금 33, 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현재 감정가가 한 28억 정도 됐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전세를 많이 맞췄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매라는 건 내가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들, 재테크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특히 좀 사회초년생이신 분들도 이 경매나 이 부동산 임대차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다가구주택이 과한 전세가 있더라 하더라도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다시 이어서 월세 시세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상가 같은 경우는요, 임차인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1층에 CU 같은 경우는 5천에 2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5천에 240만 원을 잡고요. 1층 절 같은 경우에는 1천에 65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이 좀 크시긴 하지만 환산했을 때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평수가 지금 45평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룸 같은 경우에는요, 20년 준공된 물건이 500에 53만 원, 그리고 3룸 같은 경우에는 1000에 9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다 계산을 해보니까 총 보증금이 1억 4,500만 원이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1,19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가 이제 충남대학교 병원이다 보니까 간호사분들이라든지 이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가깝지 않다 하더라도 걸어서 10분, 15분 거리여도 임대 수요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워낙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월세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대출 90%가 나오는 물건입니다. 뭐 물론 최저가 낙찰가 기준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물건은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좀 투자도 많이 해봤고 상담도 많이 해봤지만 이런 물건들은 오히려 이럴 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익 분석을 하고
괜찮다 싶으면 들어가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위치가 워낙 좋고요, 임대수도 워낙 풍부하고 수익률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 낙찰가의 90% 정도가 대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90%면 약 17억 9,1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취득세는 약 9,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옥상 방수 정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이라도 일단 임시 방편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1층에서 어머님이랑 좀 이야기했었을 때 누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수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제가 만져봤었을 때는 다 건조하고 촉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리는 필요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4층과 3층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분들과 탐문을 해서 지금도 물이 새고 있는지 누수가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실투자금이 약 2억 9,300 정도가 되게 됩니다. 사실 조금 금액이 세요.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출이자 약 17억 9,100만 원에 4.7%로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는 692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 1,190만 원에 이자 692만 원을 제외하니까요, 이자를 뺀 순 월세는 498만 원, 약 5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여기는 워낙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것보다 임대료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더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자를 제외하고도 5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리비는 왜 포함 안 하나요? 관리비 하게 되면 실제로 수익이 줄어들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관리비 수익은 제외한 겁니다. 실제로 이 관리비 같은 경우는요, 임차인분들한테 별도로 관리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를 가지고 실제로 이 건물을 관리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직접 운영했을 경우에 관리비를 받고 지출 나가는 금액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익이 더 잡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가구 주택 건물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바빠요. 그리고 난 서울 사는데 대전에 있는 물건, 타 지역에 있는 물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가구 투자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다가구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다가구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다가구 주택에 대한 명도라든지 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라이브 세미나 시간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가구 코칭반 많이 문의 주십니다. 근데 다가구 코칭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케어의 문제로 인해서 상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초에 다가구 코칭반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번에 진행하는 세미나 때 제가 강의 안내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하루 정도만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1대1 코칭반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요, 초기 투자금 2억 9,300만 원에 보증금 월세만 세팅했을 때 1억 4,500만 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1억 4,800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월세 498만 원 곱하기 12개월 실투자금 1억 4,800만 원 해보니까요, 수익률이 무려 40%나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제가 지금까지 경매 영상을 찍으면서 이 40%에 대한 수익률이 제일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많게는 무피 투자, 플러스 피 투자, 투자금이 안 묶이고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무제한 투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40%라고 하면 에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대전도요, 일반 다가구 주택을 매매를 하려고 하잖아요, 10% 초반도 안 나옵니다. 투자금 1억 5천이요? 초기 투자금 3억이요? 더 들어갑니다. 4억, 5억 정도는 내 투자금이 들어가고요. 참고로 취득세 별도입니다. 4억에서 5억이 들어가면서 수익률 10% 초반대 물건밖에 없어요. 근데 경매니까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1억 5천인 거고 여기에서 수익률이 40%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일반 매매할 바에는 경매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신탁 기준이긴 했지만 이 물건은 근저당도 나옵니다. 근저당도 나오기 때문에 이 물건을 또 근저당까지 받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물건도 무피 투자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지금 인기가 없고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남들이 다른 것 보고 한 번 더 유찰돼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 이 물건을 잡아가서 근저당 대출을 받고 하나 정도만 반전세나 전세를 놓게 되면 충분히 무한대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물건이라 제가 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당 1,0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이 물건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이 호가에 또 얼마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거래가 되면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거래 사례가 찍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평당 1,000만 원에 지금 매매를 했거든요, 옆 건물이. 그리고 지금 이 비싼 시기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에 매도가 될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탐문을 하게 되면 처음에 건축주가 얼마를 예상을 하고 건물을 짓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의 매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건축주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한다면 무피 투자와 월세 500만 원 투자 외에도 매매 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건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